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횡단보도.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의류수거함. 하지만 최근 각종 단체와 개인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불만 타파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령 사이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은 없다? 그나마 있는 문화 공간도 사라지게 된 현장으로 직접 출동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횡단보도.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 날까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위험한 것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것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없길래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불안한 걸까? 제작진은 학교 다니기가 불안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학생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등교할 때 차들이 많이 지나니까 사고 날까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등교하기가 힘들어요. 네, 지나다니는데 차가 신호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없었어요? 네, 신호가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그때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니기 무서워요. 제작진은 민원인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민원인의 말대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보행권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차가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호등 설치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차 보고 건너야 되니까 가끔 보면 애기들은 그냥 막 뛰어서 건너는데 신호등이 그냥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인근 주민들 역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위험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횡단보도에 왜 신호등이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가 명시된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신호등이 없을까? 제작진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이제 협약서에서 이제 우리 경찰한테 위탁을 줬죠. 민원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또 심의를 해요. 경찰청 규제 심의에서 설치하고 안 하고는 경찰청 규제 심의에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규제 심의하고 신호 운영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호등 설치는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물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관할 경찰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설반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봐서 검토하고 시설 규제위원회하고 위원회를 열고 다 상의해서 그게 규제에 맞는 것이 다 판단해서 심의 교통시설 규제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의 폭이 좁아 시민들이 금방 건널 것으로 판단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수는 28,840개, 그중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수는 9,252개, 한마디로 나머지 19,588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68%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로 횡단보도에 비해 신호등 개수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니 운전자나 보행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칫 한눈을 팔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잘못은 일단 없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원칙은 없습니다만 사고 유형에 따라서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횡단보도.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완전히 지켜주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 패턴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합니다.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신호등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의료수거함. 하지만 최근 각종 단체와 개인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불만 타파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용산구청 사무실에 건장한 남성들이 갑자기 들어와 공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그다음에 저희 집기를 부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직원들한테 폭행을 가하고 이들이 난동을 부린 이유는 자신들이 설치한 의료수거함을 구청이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의료수거함. 하지만 대부분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라는데요. 허가 내준 게 없어요. 다 불법 헌옷수거함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일단 그 도로 위에 놓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 저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정비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한 집 건너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최근 들어 의료수거함은 예전에 비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의료수거함. 왜 이렇게 너도 나도 의료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돈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돈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권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 의료수거함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단체뿐 아니라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 헌옷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의료수거함의 옷을 훔치는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헌옷 1kg당 거래 가격은 750원. 이는 고철보다 2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헌옷 수거함의 헌옷들은 수거업자에게 톤당 70에서 80만 원에 팔리는데요. 상태가 깨끗하거나 명품 브랜드인 경우에는 구제 의류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다. 공짜로 얻은 헌옷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니 분명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이렇듯 헌옷이 돈이 되다 보니 이익을 노린 단체와 개인들은 수거함 설치에 열을 올리는데요. 시민들은 이를 알고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해서 어디 보낸다든가 영리일 데도 있고 비영리적인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어려운 이유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판매해서 수익금 주고 그러지 않나요?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것도 따지고 비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예. 지금까지 의료수거함은 일부 장애인들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별도의 관리 규정 없이 구청이 묵인하고 있었는데요. 의료수거함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의료수거함만 관할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의료수거함으로 인해 얼마 전까지 골머리를 앓았던 강동구청. 수거함 설치부터 관리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수거함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설치를 해서 관리 다 하겠다는 지침을 그때 마련을 했죠. 6월 18일자 기존에 있는 헌옷 수거함 전부 철거했고요. 6월 18일자로요? 예. 네. 그다음에 19일부터 21일 3일에 걸쳐서 새롭게 구에서 제작 의류 수거함을
전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치된 거를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에다가 관리 위탁을 7월 5일자로 한 상태입니다. 수거함을 좀 더 청결하게 정말 입는 옷을 보관한다는 차원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 운영 주체가 누군가를 반드시 표기하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좀 관리되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실적이나 성과들도 그 주민들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오류 수거함 관리 문제. 시간이 지난 아직까지도 설치 기준과 관리 법규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명확한 관리 규정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 차례 장맛비가 지나간 오전 한때. 서대문역 8번 출구 앞에 긴 우산을 든 한 어르신이 건물의 철거를 알리는 경고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서성이고 계시는데요.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걸까요? 지금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극장을 정할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 가보면 정이 잘 안 들어요. 젊은이들이 붐비는 홍대거리. 노인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노인정? 아파트 정자요. 탑골공원이요. 탑골공원이요. 탑골공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데 너무 할 일 없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도에 65세를 넘는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 빠르게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탑골공원의 오후 한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 곳곳에서 무료함을 달래시는 어르신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거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정착하다 하지. 아니었어 이렇게 너희들 그다 가는 거지 뭐리. 노인들의 요가라든가 사회 참여 욕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 못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 빈곤 노인들이 다수다. 세계 OECD 국가 30여 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노인들은 문화가 없고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적 공간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시립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즐겁잖아요. 할머니들 좋지 뭘. 서울시에는 현재 각 구별로 평균 1개 이상의 노인 종합복지관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간이 부족한 수요 과잉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죠. 뭐 구에서 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시립도 있지만 구립도 지금 사실 성북구에도 내가 알고 있고는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지난 7월 12일에 폐관 조치된 서대문 아트홀에는 하루 2회 상영 기준 300에서 500명의 노인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지난해 건물주가 관광호텔 건축 계획을 내놓고 이를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결국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대문 아트홀은 없어졌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어르신들은 아쉬운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쉬이 지나치지를 못하는데요. 나는 요 뒤가 내 원출생지예요. 중림동이. 그럼 이 극장 처음 생겼을 때부터 보셨겠어요? 그렇죠. 이거 처음 생겨서부터 내가 여기 다녔고 여기는 완전히 내 동네죠. 골목 동네. 좀 서운한 거죠. 그러지 않아도 나이 먹어서 죽을라가 가까운데 극장도 없어지면 나도 이제 곧 죽어가는 시대구나 이런 아쉬운 감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은평구나 이런 데 또 이런 시설을 하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청춘
극장 뭐 이런 걸로도 한번 검토를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아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길게는 어차피 이제 뭐 고령화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그런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연신내 소재의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서대문 아트홀이 폐관되기 전인 지난 1월에 이전 어르신 전용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 극장과 다름없는 최신 멀티플렉스 극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어르신 전용 극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작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한 곳에 편중이 됐다라는 생각은 공통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 요소에 적어도 한 4군데 정도의 이런 중심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극장을 만들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는요, 각 동마다 그런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여건은 결국은 자녀들이라든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겠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노인 문제는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여가, 문화 공간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